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10년차로 가정주부로 살던 사람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재취업을 해서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산 지는 아직 1년이 좀 되지 않았고요. 갑작스레 가정주부로 10년이 넘게 살다가 왜 다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시작하느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남편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였죠. 저희 남편은 정말 건강하고 또 매사에 밝고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동료들이랑 골프 동아리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애들을 데리고서 주말 축구교실이나 등산도 자주 하러 다녀주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몸으로 자주 놀아주는 저희 남편을 너무 좋아라 했고 저 또한 TV만 보며 쉬려하는 다른 집 남자들과는 다르게 가정적으로 굴어주는 저희 남편을 참 고마워하고 살았고요. 이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따뜻했고요. 이런 저희 부부의 사이는 늘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 하늘은 시커매졌고 저희 부부를 포함한 저희 주변 가족들의 하루들은 너무나 암울해졌어요. 다른 암도 아니고 치유가 되기 힘들다는 대장암에 걸려버린 바람에 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말도 못하고요. 갑자기 암에 걸려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결국 수술까지 받으며 퇴사를 하게 된 남편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천만다행히게도 저희 남편이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은 상태여서 당장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한 경제적인 것들은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경제적인 수입에 있어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급하게라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마저도 정말 제 취업이 힘들었는데 아는 사람을 건너 소개받아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배우며 정신없이 사는 중이고 그 와중에 제 남편 항암 치료도 도와주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랍니다. 하지만 늘 남편을 생각하면 저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멀쩡한 대기업을 다니던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동료들은 승진을 꿈꾸며 매일같이 활기차게 출근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는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우울하고 자괴감이 느껴지겠나요. 옆에서 보는 저도 이렇게 불쌍한데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더라고요. 가끔 보는 남편의 모습이 많이 야위기도 했고 또 전과 달리 더 이상 아이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다며 가만히 방 안에만 누워 지내는 남편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아빠의 병이 와닿는 건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둘째는 심지어 아빠가 어색하다며 거리를 두기도 시작했어요. 화목하던 우리 가정은 갑작스런 남편의 암 수술로 모든 게 뒤바뀌었고 하다못해 자식과 부모 사이 간의 애틋한 감정까지도 선을 그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암이 참 죽음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니 저는 저라도 남편의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바짝 붙어서 살았어요.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집에 와서는 아이들보다도 남편을 더 챙기면서 남편이 빨리 쾌차하고 또 다시 밝아지길 손꼽아 기다렸죠. 저의 배우자이기에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편도 두고두고 고마워했고요. 오죽했으면 저희 친정에서 제 몸까지 덩달아 상할지 모른다면서 걱정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번갈아 찾아와서는 반찬도 해주고 제 아이들도 돌봐주고 또 가끔 나들이 할 때 같이 껴주기도 하는 등 저와 제 남편이 기운을 차리도록 만들어주려고 해서 힘든 줄을 모르고 으쌰으쌰 하면서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른 커서 대학을 갈 때까지 남편이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현재를 살고 있었어요. 그건 스스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쾌차하려고 노력을 하던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들이 암에 걸려 누워있는데도 어째 한 번을 집에 찾아와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당신 아들이 암에 걸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집에서 완전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요양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누구보다 통곡을 하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암에 걸리게 했다며 자기 탓을 하기도 하셨고, 또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남편 앞에서 하며 남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울기는 또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새삼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준 친어머니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간은 늘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로 저를 시켜먹고 힘들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시집살이로 어머님을 많이 미워라 했거든요. 불편하기도 많이 불편해 했었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차별하시는 듯 저 혼자만 부엌 안에 보내놓고 설거지든 뭐든 일을 하게 만드셔서 시댁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잘 챙겨줘서 그 외로움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시어머니가 저를 딸마냥 예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히려 저를 남보다 못한 종부리듯 하는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시어머니와는 늘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랬던 어머님은 남편이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여전히 제 남편을 못 보고는 못 사는 분이고, 늘 자기 아들을 챙기겠다며 아들 얘기를 가장 먼저 입 밖에 꺼내는 분이셨는데요. 어째 하는 짓은 점점 저를 골탕 먹이는 것에만 신경이 쏠려 있는 듯이 굴더라고요. 마치 남편이 죽으면 그 후에 더 이상 며느리를 시켜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마냥 말이죠.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와서는 제 남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면서 옆에 꼭 붙어 계시곤 하셨거든요. 그게 좀 지나칠 정도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저녁이 다 늦어지도록 집에 있다 보니 제가 부담스러워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셔서는 제가 출근을 한 사이에 제 냉장고는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제가 아까워서 숨겨둔 고기를 마음대로 버리신 적도 있었고, 제가 아끼는 반찬통이 녹슬었다며 그냥 또 버리신 적도 있었어요. 제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손대시는 걸 너무나 당연스레 하더니만 급기야 제 안방에 찾아와 제 화장품에까지 손을 대며 아줌마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화장품이라며 무작정 버리신 적도 있었죠. 그걸 저는 나중에야 쓰레기 봉지를 버리려고 봉투 안에서 발견을 하고서 알아차렸고요. 내 집 냉장고에 이어서 화장대까지 뒤져보며 내 살림을 간섭하는 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는 딱히 그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후 겨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 남편을 억지로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억지로 어머님을 집에 못 오게 하면 그건 말 그대로 암 걸린 아들과 생리배를 하게 만드는 폐륜 며느리라고 욕을 먹을 게 뻔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자주 집을 찾아오고 또 와서는 제 물건과 살림에 손을 대시더라도 한마디 쓴소리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언젠가 자기 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 나라는 것을 분명 알아주실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절대로 저한테 고맙단 한마디를 하며 위로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본인 아들이 암에 걸려 슬픈 만큼 저 또한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빠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에 너무 슬펐는데요. 이런 저한테 위로의 한마디도 해주질 않더라고요. 집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며 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내기는커녕 자기 아들이 뭐가 필요하면 야, 너는 네 남편 불편해 하는 거 안 보이냐? 라고 하면서 윽박을 지른 채 잔소리를 하셨고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인상을 찡그리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던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너 입 안 닥쳐? 시끄러워서 이 정신없는 거 안 보여?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며 엄마, 애들 앞에서 왜 그래? 라며 시어머니를 나무랐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니 제 목소리는 예전부터 저렇게 무식할 정도로 컸었어. 네가 아픈데도 목소리 조절을 안 하니 화가 나서.
라고 하면서 제 탓이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쁨을 받겠다는 욕심까지는 없었지만 그냥 미움이라도 받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하나도 행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한마디 쓴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암에 걸린 부모의 심정을 내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에 어머님의 진상짓들을 하나씩 싹 다 무시를 하며 괜찮다고 저 스스로를 달래기만 했던 것이죠. 이게 골마서 터지게 될 줄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어머님의 비유를 맞추면서 내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어오고 또 아이들을 잘 키워내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 주 동안 남편의 몸에 좀 큰 이상이 찾아왔어요. 항암 약물 때문인 건지 남편이 부쩍 구토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 혼자 애들 둘을 벌어먹이면서 살던 중이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에서 반찬을 주기적으로 대신 만들어주기도 해서 신경 쓸 집안일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만들어준 반찬 냄새를 맡자마자 헛기억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단지 반찬 뚜껑을 열었을 뿐이었는데도 그 냄새가 바로 남편의 코에 전해져서는 이 사람 비유를 역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헛구역질만 하더니 그 후로는 조금씩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했고요. 점점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심해지는 건지 음식 냄새를 맡지 않더라도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맛이 역하다고 못 마실 때도 많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얼음물을 마셔대면서 가까스로 수분 보충을 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니 항암 치료 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면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암이 전이된 건 아니었고요.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꾸만 안 하던 구역질까지 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니 보는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남편의 모습을